멈추지 않는 발목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목 부상을 당했을 때 매일 병원 가서 재활 운동하고 3, 4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통증도 있으니 매일 병원 가서 재활 운동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도 20년 넘게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발목 비는 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경험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인대에 늘어났다는 진단만 듣고 다시 팀 훈련장으로 복귀해서 거의 모든 재활 운동을 팀에서 진행했습니다.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자마자 바로 스트레칭, 마사지, 근력 운동 등등 자기 몸 상태에 맞춰 재활을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어떤 운동을 하길래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는지 제가 경험했던 내용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발목을 삐끗해서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보통 멍만 들고 인대가 완전 파열되지 않으면 물리치료 몇 번 받으시고 약을 먹고 통증만 줄어들면 이제 다 나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저도 예전에 리그 경기 중 한번 크게 삐고 나서 한동안 통증이 없길래 다시 팀 훈련에 들어갔다가 워밍업을 마치고 메인 훈련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발목에 통증이 재발해서 그 주 경기를 뛰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발목인대는 예전처럼 100% 상태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은 무조건 꼭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초기 재활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발목 재활을 검색해서 국내 영상 10개 이상 찾아보고 해외에서 100만 뷰 이상 나왔던 영상과 축구선수 20년 동안 지내면서 실제로 팀 닥터분들과 함께 선수들이 많이 진행했던 운동을 정리한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축구선수들은 회복 속도가 선수들마다 달라서 이렇게 복귀를 빨리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아마추어분들은 어떨까요? 사람마다 부상 상태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별로 정해진 재활운동을 진행하기보다는 통증에 맞게 단계별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발목 재활운동 2단계인데요. 이제는 붓기도 가라앉았고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발목 가동 범위 회복 스트레칭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발목이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가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고정되어 있으면 발목 관절이 굳기 때문에 이 굳는 걸 예방하는 게 이 시기에 가장 큰 목표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발을 바깥쪽, 안쪽,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다쳤던 발목의 인대를 늘려줄 수도 있는 동작이기도 해서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단계에서 앞, 뒤, 좌, 우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원을 그리면서 최대한 통증이 없는 상태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발목을 자극해 주셔도 그것만으로도 초기 재활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원을 그리기는 최대한 천천히 안쪽으로 10번, 바깥쪽으로 10번 진행해 주시면서 통증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발로 글자를 쓰는 방법 등 최대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운동인데요. 발목을 다치게 되면 발가락 근육도 움직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가락 운동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셨다면 이번에는 앞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을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발가락을 쥐면서 3초 버텨주시고 다시 발가락을 피시면서 3초 버텨주시면서 이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서 통증이 없는 상태로 10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너무 쉬우신 분들은 집에 있는 양말을 바닥에 놔주시고 양말을 천천히 잡아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다시 양말을 잡아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양말을 들어서 좌우로 이동시키는 동작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서 통증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센터에 가면 구슬을 발가락으로 잡아서 이동시키는 동작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양말로 똑같은 동작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양말이 없더라도 발가락으로 물건을 잡아서 이동시킨다는 생각으로
발가락으로 주먹을 쥐시면서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다시 발가락으로 주먹을 쥐시고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발목을 다치신 분들은 대부분 바깥쪽을 다치시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 통증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쥐가 날 것 같으신 분들은 휴식을 취하셨다가 다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인데요. 부상 초기에는 이렇게 수건을 걸고 종아리를 스트레칭해 주시는 방법으로 1단계를 진행해 주시고, 2단계부터는 폼롤러나 마사지볼로 종아리를 풀어주시는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요. 선수 시절에는 발목 부상을 당하면 팀 닥터분들이 부상 부위 주변을 마사지를 통해서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발목 강화 운동보다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최대한 붓기를 빼기 위한 치료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아마추어분들도 부상을 당하시면 통증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시면서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붓기인데요. 팀 닥터분들이 강조했던 포인트가 붓기가 남아있으면 부상 부위 가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재활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통증이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폼롤러나 마사지볼로 종아리를 풀어주는 동작은 통증이 없어지기 전까지 매일 진행해주세요. 저는 선수 시절 폼롤러보다 마사지볼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돌기가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돌기가 있는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근육을 깊숙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장시간 이동해서 다리가 피곤한 상태에서 피로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동계훈련 기간 고강도 운동에 있는 날에 항상 돌기형 마사지볼을 사용했습니다. 팀 닥터분들이 있으시지만 30명이 넘는 선수단을 전부 치료해 주시기 어렵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는 마사지볼 스트레칭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마사지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 통증이 없는 날에도 발목이 뻐근하다면 꼭 진행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한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수술만 4번 진행했고 마지막에도 부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인 선수들도 부상으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선수들은 부상에 대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 아마추어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마추어분들도 부상을 당하시면 어떻게 재활 운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작은 부상을 당하면 좋아하는 축구나 스포츠를 1달, 2달 동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발목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동작 꼭 진행해주세요. 어렵지 않지만 제대로 해주면 초기 재활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 발목 부상을 당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다쳐보셨을 텐데요. 발목인대는 한 번 다치면 다시 100%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선수 시절 저는 테이핑을 하거나 발목 압박감이 강한 양말을 착용했는데요. 부상을 당하고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부상 관련해서 직접 사용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제품들만 정리해두었으니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움직임이 많은 3단계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운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